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투입을 120만 건으로 충격받았던 국민들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또 다른 투입글이 2,200만 건에 이른다는 데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어제 법정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정원의 수사 대상 투입글 2,200만 건 중에 수사 인력과 일정 때문에 이제까지 분석을 통해서 대선 개입을 확인한 것만 120만 건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투입글 120만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조차 윗선의 압력과 방해로 저지당할 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 대상인 국정원 심리 전단의 투입글 2,200만 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공약했습니다.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선 관련 사건들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특검을 상설화해서 어떤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사건, 박근혜 대선 캠프 고위 간부들에게 사전 유출된 정상회담 대화록 유세장 낭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건과 국정원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사자 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는 데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범야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국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 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발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재발 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끝까지 매진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공약 포기 예산, 민생 포기 예산, 재정 파탄 예산, 지방 무시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민생복지 재정을 확충해서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기초노령연금의 차질 없는 실시, 그리고 민생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을 끝내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간직해 왔다는 만델라의 말씀은 오래오래 우리들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진통과 사고 끝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국가정보기관이 가지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직무행위 거부권,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부당정보 수집 금지,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규제 등은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사실상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서 국가정보기관을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헌정사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 발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정권과 권력의 국정원이 국민과 국가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초석과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위 역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기초분야 정당공천 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난 대선의 수많은 공약들이 대거 돈을 이유로 파기됐지만 지방선거 공천 페이지 공약만큼은 재정도 또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라는 책임과 그리고 의무에 충실한 그런 공약 약속에 대한 신뢰의 조건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양특위위원 구성을 마치고 조속한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협력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 특검은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명료하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전후한 국정원의 투입의 무려 2천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고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투입글은 대다수가 국정원 작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증거입니다. 핑계도 변명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이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범죄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위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치료를 담당하는 화합의 열리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최동욱 총장에 대한 정보 유출 사건은 전 정부 몸통이 전 정부 깃털들을 이용한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기획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리고 개인신상 정보 조회 등 사실상의 국민 불법 사찰, 도마뱀 꼬리 자르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깃털만 뽑고 말지 몸통까지 파고들지 국민들은 이제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이냐 독립검찰로 바로 서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사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청와대에도 엄정하게 경고하는데 어물쩍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 넘어갈 생각이라면 큰 오판인 것입니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지휘라인에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자기 보정적 진실 은폐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다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변명을 하다가 일부의 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대선 불복이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진실 은폐 사이클은 김하영의 국정원 사건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에서 나타났고 이제
최동욱 찍어내기 수사에서 개인적인 일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실 조호영 행정관의 상관인 이재만 비서관은 박근혜 의원을 15년 보좌한 일명 4대 천왕 중의 한 사람으로 청와대 왕비서로 통합니다. 현 정권의 합작임이 어른거립니다. 만약에 떳떳하다 하면 진정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여기서 수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이런 부정적 사이클이 진실은폐 사이클이 또 나타납니다. 어제 본회의 국정원 개혁 특위 표결에 새누리당 7명 특히 특위위원회 거론되고 있는 몇몇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 구성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했던 물타기, 김깨기, 지연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유의 미래가 어찌 될지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국정원과 변호인이 개판 지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법원 인사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용판 건은 대선 1년 만년 19일에 1심 공판 절차가 종료됩니다. 원세훈 변호인은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면서 재판 절차를 1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가 나자 121만 건 트윗 전부가 위법 수집 증거이니 피의자 신문 내용도 위법이라면서 검찰의 설명을 PT를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몰상식한 물타기로 1월 선고도 불투명해졌고 재판의 미래가 당장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진실 은폐 사이클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28일자로 박근혜 정부가 아파트 전세가격 연속 상승 기록이 최단 기록인 65주 기록을 깨뜨리며 66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전세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주복지 실현 공약의 후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속 내용들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장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일관성 없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주거 정책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국민 임대주택 확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어제 한 호주 FTA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타결로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협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TA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은 역시 대기업의 그 자동차와 IT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56.9%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과거 5년을 살펴보면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하면서 국내 한우 가격은
지난 가구 5년을 봤을 때 평균 가격보다 11% 그리고 송아지 가격은 31% 폭락했습니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축산업계의 기반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호주 FTA의 시행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확실한 생존 대책과 보호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불법 혼신수가 전국에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11살짜리 어린이를 뒷조사한 파렴치한 불법 혼신수로 전락했습니다.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였던 최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입니다. 국가기관 불법 개선 대회의 국기문란 사태를 수사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불법 혼신수처럼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는 아니더라 하고 부인하다가 경위 파악 쪽으로 말을 바꾸더니 결국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이어 청와대의 범죄마저 또 개인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무슨 개인적 일탈이 그렇게 많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가히 개인적 일탈 정권이라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새로 떨어진다는 현직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혼자서 했다는 것을 어느 분이 믿겠습니까? 벼룩도 낯짜겠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그토록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사적으로 토해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정작 본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초의 흔들림이 없이 특검이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 실태를 개인적 일탈로 독송하는 반민주주의, 역사적 퇴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만이 바로 국기문란 행위 진실을 규명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적 일탈입니까? 차라리 5.16 군사 쿠데타도 한 군인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가 말한 그 개인적 일탈이라는 그 거짓말들 모두 진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8%, 불필요하다가 32.5%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외에도 대다수의 조사에서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언론 환경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크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특검이 아니고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이 개입했다고 하는 국정원 댓글 2200만 건 트윗 사건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국민들은 다 보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김무성 등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발 공작 사건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박근혜 문고리 권력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개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일탈,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지나가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 정권에서의 은폐 기도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는 현 검찰로는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수로 그쳤던 김무성 서면 조사 등 면죄부 수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시기와 대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미루려 하지 말고 당당히 받기를 바랍니다. 시국 현안을 대하는 박근혜 스타일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난 정부 조직 협상 때도 다 차려진 밥상을 걸어차고 불통형 대국민 담화를 하며 한참을 애를 먹이더니 결국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도 민주당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면 될 일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얼마나 끌며 애를 먹였습니까? 상대방의 바른 지적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다 국민 여론에 견디기 어려우면 억지로 들어주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결과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고 의혹은 갈수록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때를 놓친 특검 선택으로 실기하지 않기를 고운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도산업 민영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과 투자는 철도 분할 민영화의 서막이며 이는 명백한 대선 공약 파기입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 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과는 이 사회를 통해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민영화를 통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든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엉터리입니다. 코레일이 자신들이 출자한 자회사와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가게를 차려놓고 같은 물건을 파는 꼴입니다. 한 집이 잘 되면 한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 민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파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라 곳간 내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이후에 WTO 정부조달 협정을 국회 비준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안으로 곡간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이제는 대문까지 열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을 다루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외국 투자 자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관 산업까지 퍼줄 작정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즉각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민주당의 공약을 차용에다가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의 가능이 이제 벗겨지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탈당은 결국 박근혜 정권에는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판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토사구팽한 경제민주화의 공약은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 시절 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인사들부터 이미 후퇴했다라고 해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 저희 민주당도 이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같이 내걸었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공약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사구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최후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호주의 FDA 협상이 타결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한호주 FDA 협상 타결은 TPP 참여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TPP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TPP에 가입한다는 표현이 옳은 거 아닌가요? 윤 장관도 그렇고 언론들도 사실 참여와 가입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어로 participation 또는 join으로 표기하지만 이 참여의 특징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의 경우에는 accession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WTO의 가입과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의 경우에는 협상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존 회원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이익은 더욱 줄어들고 애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의 회담에서 TPP 12개국 강요들은 뭐라고 합의를 했느냐면 현 단계에서 남은 옵션은 비포 제20조 6항에 규정된 가입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런 박근혜 정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라도 국제통상협상대응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정말 우리가 TPP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이해대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최근 임명되신 전국 노인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먼저 송현석 전국 노인위원장께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발전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현주 전국 청년위원장께서도 인사말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저출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청년 정치학교 그리고 청춘 수다방, 청년 온라인 플랫폼 건축 등을 기획하고 있고 청년 방송국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